머리가 자꾸 핑 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물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하시는 성실함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스스로도 그 부지런함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나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낮아서 그런가 싶어 식사량을 늘리고 간식도 챙겨 드셨습니다. 영양제도 여러 가지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만 끝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빈혈도 아니고 혈압도 정상 범위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저는 즉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신체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놀랍게도 몸무게의 겨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5분의 1을 혼자 소비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VIP 장기인 셈이죠.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단 60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됩니다. 소화를 위해 위와 장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매우 정밀하게 혈액 배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에 혈액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릴 때 뇌로 가는 혈액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뇌가 혈액 부족 상태인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이며 일을 계속하셨고 그 결과가 심각한 어지럼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지럽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뇌가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박영희 할머니처럼 식사 후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한 뇌보호 지침서입니다. 왜 식사 직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지 과학적 원리와 구체적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뇌 건강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한 번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거지도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분간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식사 후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근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강력한 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뇌는 그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최상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강력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혈액을 머리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대량의 혈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분배 시스템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은 소화가 급하니 다른 곳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서 소화기관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그렇잖아도 중력 때문에 혈액 공급이 어려운데 소화기관이 혈액을 다 가져가 버리니 최상층인 뇌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 또는 식후 뇌혈류 감소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급격히 줄어드니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할 경우 박영희 할머니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하 펌프가 최상층까지 물을 쏘아 올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단순히 옆으로 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 힘만으로도 뇌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뇌세포가 드디어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으며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이 설명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배워오셨거든요. 어지럽지만 참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셨던 것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식사 후 정확히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괴롭던 식후 어지럼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대략 15도에서 20도 정도 살짝 올려주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식후 20분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휴식법입니다. 뇌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 있게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식사 후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식후 휴식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장기적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일상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팔 올려 자기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올리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매우 과학적인 인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새로운 혈액을 다시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어지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욱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받습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로 가볍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게 호흡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흐르니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뇌로 보낼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이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근처에 가볍게 놓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자는 동안 팔이 자꾸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해요. 여러분도 사흘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안쪽 끝까지 깊숙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통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식사를 해서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손상된 자율신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반찬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강력하게 당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반드시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밀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완전히 붙여야 골반이 바로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자율신경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빳빳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 올려 자기와 엉덩이 깊이 앉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율신경이 회복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영희 할머니가 실제로 일주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놀라운 하루 일과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상된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동작을 5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풀고 심장으로 혈액이 잘 돌아가게 길을 여는 준비 운동입니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할머니는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로 눕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위장이 약한 편이라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혈액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0분 후 할머니는 예전처럼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매우 가볍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할머니는 작은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반찬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심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팔 올려 자기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올리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신 할머니는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색이 훨씬 밝아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휴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간의 연결이 더 강해지고 치매가 들어설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소화기관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사용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적절한 각도는 위산 역류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퇴화됩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엄청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식사 후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강 전문가로서의 가장 절실한 호소이자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가정을 꾸리느라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휴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팔 올려 자기와 바른 자세로 뇌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하루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 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건강 전문가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